네, HL 안양의 멘탈 코치님이세요. 정용철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자, 우리 교수님이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 코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처음 캠프하는 거라 바쁘신 와중에 오셨으니까 오늘 할 때 얘기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따 학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까 이게 기분이 뭔가 좀 높여졌는데 근데 와 하니까 기분이 눈썹이 쫙 올라갔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그거?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죠? 잘하고 학기를 왜 하죠? 잘하고 재밌었어요.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선수들이 된 친구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돼서 선수가 됐을 때 그 선수가 된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시합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선수들이 원래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해야 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될까요? 원래 잘하는데 왜 제가 필요할까요?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늘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떨 때는 잘하는데 그쵸, 기복이 있는 거. 어떨 때는 평소에 되던 것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네. 그죠? 됐는데 그리고 잘 되던 건데 잘 안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진짜 그게 필요할 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합에 나가던가 정말로 내가 테스팅을 해가지고 되게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망해요. 망해? 망한 적 있어? 많아요. 망해? 자, 그러면 이게 질문이야.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망한다. 자,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망한다. 그러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하죠. 그냥 잘하려고 하지 않아야지 안 망하니까. 근데 잘하려고 안 하는데도 잘할 수 있나? 뭐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할 거는 제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이렇게 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키 스틱을 가지고 하는 기술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한 기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키가 되게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오늘 되게 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고 그랬죠? 네. 망하는 이유 있다. 알려줄게. 왜 망하는지.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평소처럼 그냥 싹 하면 되는데 잘해야지 그러면 평소처럼 부드럽게 안 되고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이러면서 잘 안 돼요. 부드럽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는 거면 그때 어떻게 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마음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역효과가 나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만드는 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열심히 타가지고 힘도 좋고 막 체킹 잘하고 막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성장해서 그런 피지컬, 몸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면 출중한 선수가 지금은 될 수 있어요. 지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레벨로 가면 다 출중한 애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재밌고 좋아서 막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여기 HI 안양에 있는 선수들처럼 그 레벨에 더 잘하게 되려면 이
멘탈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모르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그거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키를 하냐 물어봤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다 재밌어서요 막 이랬어요. 그죠? 재미만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 선수까지 막 해서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재미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키를 하는 이유를 또 찾아야 돼요. 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키를 하는 이유.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또 안 좋아가지고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기관이 안 좋아. 그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그 수영 선수가 있거든요. 수영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영을 시작했어요. 기관지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집중력을 발휘 못해서 집중력 장애가 있어가지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이 친구 수영을 해가지고 수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수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됐어요. 그 선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 친구가 아마 천식에 있었나 봐. 이렇게 목이 안 추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왔다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해.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또 그렇게 된 거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맞거나 골을 넣었을 때 되게 뭔가 뭔가 몸이 붕 뜨는 그 쾌감이 좋아서. 그걸 아는구나. 몸이 붕 뜨는 쾌감.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키를 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부모님들은 몰라요. 그걸 안 경험해서. 근데 그거를 딱 했을 때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있지? 그 짜릿함이 너무너무 좋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돈은 좀 쉽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저기 외국 가서 막 이래야 돼요. 싸움할 때 기분이 좋아서? 싸움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키 우리 링크에서 하는 그 행동으로 밖에 나가서 하면 잡혀가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뭐 늘 싸우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하키 이 링크 안에서는 우리만의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꽝 세게 박는 게 이렇게 바디 체크라는 게 허용되는 일종의 행동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만 되는 거야. 어디 나가서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 알고 있는 애들 가끔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막 되는구나 그러고 나가서 하다 큰일 난 애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피지컬 몸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속 시원할 수도 있고, 그죠? 감정이 확 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그거를 했을 때 아까 골을 넣었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다른데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딱 앉아서 힘들잖아. 오늘 훈련 되게 힘들었어. 그랬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싹 피어나면서 오늘 되게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만족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조금 다음 단계인데 짜릿짜릿한 것만 찾다가는 사실 좀 힘들어지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키를 저거 좋아요, 재미있어요 뭐 이런 친구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짜릿한 거 좋은데 집에 가서 딱 앉았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고 그게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전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생기냐면 만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키를 막 해서 더 잘하게질 때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그걸 체크해야 돼요. 내가 끝나고 나서 앉았을 때 오늘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막 다 그냥 모든 걸 다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근데 좋아. 웃는 게 나와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짜릿짜릿하고 좋긴 좋은데 끝에 가서 마지막에 내 만족감이 없어지면 언젠가는 하키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작은 것 같지만 점점 커가면 마지막에는 선수가 됐을 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선수가 됐을 때 잘하고 이걸로 돈도 벌고 이걸로 나 되게 유명해져 있는데 그 satisfaction, 만족감이 빠져 있으면 오래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니까 재밌는 거. 그럼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이유들을 하나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키를 하는 한 가지 이유만 갖고는 안 된다. 알겠죠? 재미 되게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얘기한 그 이유들이 다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나는 이래서 하키해, 나는 저래서 하키해 하는 것들을 잘 들어봐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열고 나도 이거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알겠죠? 네. 다른 선수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의 골프 선수들도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이 선수들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쭉 하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운동이 너무 좋은 나머지 운동만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나중에.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데 운동만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하려면 공부를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시킨다는 부모가 되게 많아요. 되게 힘들겠지. 운동인데 이렇게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반대로 운동하는데 공부하는 거 필요 없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운동만 해, 그렇죠 해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동은 되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이 옆에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옆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지금 30명의 친구들이 다 HL 안양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100%를.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100% 다 가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 오는 선수들은 이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 몇 살이니? 5, 6학년이 몇 살이? 12살, 13살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많잖아요. 이 중에서 전국에 있는 12살, 4살 중에 하키를 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중에서 1명 내지 2명 많이 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 있는 30명이 다 올 리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막 끝까지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기 못 오는데? 망해요. 그치.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너무 좋은 블레싱 축복이에요. 운동을 잘하는 거. 왜냐면 운동을 잘하는 거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딴 친구들과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한 군데 막 해가지고 요것만 보고 가면 큰일 난다. 지금부터 운동하려고 할 때마다 공부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 알겠죠? 왜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고 국가대표인데 저한테 여러분들 5학년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얘 운동한 걸 보니까. 그래서 너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종목을 했는데 너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교수님 저 공부는 5학년 때 끊었어요. 끊었어요. 끊고 그냥 쭉 살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운이 좋게도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됐어요.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아주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옆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공부만 하는 아이들보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세요. 하키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 창고 같은 게 있어요. 하키를 하면 생기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아까 막 때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돈도 벌 수 있고 하지만 하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링크 안에서
여러분들은 밖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거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와서 보는 이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너희들이 보석이야. 너희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동료가 되는 거야. 근데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부하면?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하면 나만 잘하면 되거든. 근데 학위는 어때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처럼 큰 어른이 됐을 때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막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딴 사람들 다 잘못되고 나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다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왕따 되고 막 그런 나쁜 결과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당부는 운동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약간 재미없는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 아니 약간 재밌는데 많이 재미없어. 그럼 내가 바꿀게 그러면. 많이 재미없는 공부도 해야 된다. 알겠죠? 안 재밌는데 엄청 재미없는. 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이게 엄청 재미없는 거 해야 돼. 알겠죠? 끝나고 나. 자, 너 내가 이거 이따가 주려고. 너 아까 되게 원한다고 그랬잖아. 없어요. 저는 아까 첫 번째 당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지. 두 번째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하는 애들이 얻을 수 없는 너무 좋은 거를 얻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그게 되게 좋은 거다. 또 하키라면서 또 뭘 배울 것 같아요? 팀워크 지금 얘기했잖아. 네. 또 체력이 하키 아는 데만 필요할까요? 모든 일을 다. 공부할 때 체력 필요한 거 아세요? 네. 공부할 때 체력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체력 엄청 강하잖아요. 얘들이 공부 안 하다가 어느 날 나 공부해야지 그러고 딱 들어가면 체력이 엄청 세서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체력 또 집중력. 와. 사람들 지금 박수 치잖아. 부끄러워하지 마. 일어나. 자, 내가 그럴 때는 에헴 이러는 거야. 내가 잘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할 때 속으로는 좀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때 내가 이 칭찬을 받을 만해라고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능력이에요. 그거를 은우는 배워야 돼. 알겠지? 네. 자, 다시 집중력. 집중력이 뭘까? 집중하는 거. 집중력이 뭘까? 집중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머리를 한 곳에 집중을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퍽이 왔어. 그래서 지금 퍽을 지금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려고 그러는데 자 조용히 봐. 하려고 그러는데 속으로 야, 오늘 끝나고 뭐 먹지? 망하겠죠, 그죠? 그 집중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딴 데 안 보내고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0% 집중하는 거를 배우는 것도 이 학회예요. 100% 집중. 마지막 경기가 막 끌어올라서 지난주 우리가 일요일 날 5피리어드에서 결승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 다 이걸 하기 위해서 다 모이고 있는데 선수만 모인 게 아니라 관중도 모이고 다 거기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민석 선수가 넣었을 때 빵 그러고 와 신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집중을 안 하고 와 이거 넣으면 되게 좋겠네.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집중력이 사실은 제가 아까 중3 때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체력 얘기하고 막 좋은 점 얘기하지만 집중력이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돼요. 여러분들 최종 목표 여기서 배울 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팀워크 이거 다 좋은데 집중력을 배울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100%딱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밥을 먹을 때 집중해서 먹으면 밥을 잘 먹게 되죠. 자, 시험 볼 때 집중해야 되고 친구 만날 때 집중해야 되고 엄마하고 얘기할 때 집중해야 되고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를 잘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제대로 하면 자 집중력 배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왜 하키를 하냐 재밌고 여러 가지 있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 많은 이유가 다 맞고 그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쉽지 않다. 운동선수가 되는 길은 되게 멋진 길이긴 하지만 늘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되게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어떤 애가 와서 나 들이받아가지고 부러지고 뭐 이럴 수도 있어. 아파요. 우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 더 잡고 있으라고 그랬죠. 네. 이것만 하면 안 된다. 하나 더 하나 잡고. 더 잡고 있어. 뭘 하나 더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넌 이름이 뭐니? 성시우. 성지호? 성시우? 자 하나 더 잡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 공부만 하는 애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지금 꼽아봤잖아. 친구도 있고 팀워크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그죠?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만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한 가지는 오늘 만나고 여러분 저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만 가르쳐 준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요. 오늘 할 거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제가 이따가 종이를 나눠주면 목표를 쓰는 일을 할 거예요. 자, 목표가 뭘까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 목표가 뭘까? 아니 말을 못하겠어. 아니 또 뭐야 또 이렇게 너 아니 말을 못하겠어요. 목표가 뭐야? 공부하는 거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 때가 있고 그게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또 잘 봐야 되는데 우로 웃고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우하다가 이게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를 당하는 애가 더 이상 재미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의 대상이 된 친구가 일종의 이렇게 칼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죠? 마음에 찔리는 거죠. 다른 친구들을 하키에서 링크안에 대해서 규정된 걸로 치는 거는 허용되지만 그런 식으로 우를 통해서 비난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구가 상처를 받으면 얘가 상처 받은 애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시 상처를 주려고 돌아다니면서 찾던가 아니면 상처 받아서 사라져요. 둘 다 안 좋아요. 다시 상처 주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팀이 깨지는 거고요.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귀중한 동료가 한 명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친구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키하는 친구에서 한 명이 드랍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지금 여기 더 와야 돼요. 여기 더 와서 하키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미어 터지게 돼야
이 학회하는 사람들도 즐거워져요. 근데 지금은 계속 드랍 여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면 계속 드랍 해가지고 사람이 요만큼 남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신나서 괜찮아. 그때는 괜찮아. 그것도 근데 그 NHL 시합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막 홀로로 막 상대편 우리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상대편 강력들이 그래서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 선이 있잖아. 우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우 하는데 하고 나서 쭉 끌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하면은 이 당 상대편에게 뭔가 상처를 주겠다라는 순간이 오니 그건 멈춰야 된다. 근데 그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어? 아빠가 잘해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왜 계시나? 그러자는 목표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아니 살을 수 못 있어. 살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여기 온 이유가 재미있는 학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왔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날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타겟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목표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없으면 그냥 열심히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목표가 뭐지? 그 다음부터는 할 힘이 안 생겨.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목표를 잘 세우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 어떤 얘기하냐면 목표를 세운 사람하고 안 세운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내놓는 이 사람의 성과가 한 10% 정도 차이 나요. 목표를 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면 목표를 세운 사람과 안 세운 사람이 10% 15% 정도의 결과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순간 결과물이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근데 10%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운동 선수들 제가 쇼트트랙 선수들 할 때 0.1초로 갈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0.001초만 좋아진다 그러면 걔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해요. 10%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골 세팅 안 하면 바보다. 알겠죠? 골 세팅 해야 된다. 목표 설정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게 만들 건데 지난번에 그 야구 그 야구 그 선수 그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일본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마 뭐였는데? 그게 말고. 마타?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 약간 근데 좀 약간 그 사람 보면 저게 인간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투수로도 엄청 잘하는데 타자로도 엄청 잘하고 그런데 인성도 엄청 좋고 인성 좋은 거 어떻게 알아? 그거 들었어요. 이 목표에 인성에 길거리 쓰레기 줍는 거 쓰레기 주워다 유튜브에 위력을 제공했습니다. 아빠가 얘기했는데 자, 요게 그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때 여기에다가 자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키진 않는데 근데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이거를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감독 선생님이 시켰대요. 하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했대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가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게 있어요. 구속 160 이상. 구속 160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하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속도, 스피드에 들어가고 제구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멘탈도 있어요. 멘탈을 어떻게 할까도 있고 거기에 인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줍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오늘 알았는데 나는 오타니가 너무 천재여서 그런 걸 막 스스로 막 한 줄 알았더니 누가 시켰다고 그러지. 걔도 애인데 그죠? 고등학교 때 감독 선생님이 시켜서 그거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그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보면서 계속 지킨 거죠. 그래서 근데 안 무서웠대 그 감독. 안 무서웠고 지금 그 오타니가 한 게 그 종이가 아직도 그 고등학교 남아 있대요. 지금 경매에 붙여서 13억에? 아니 팔리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씩 줄 건데 보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학기 선수로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종 목표를 세울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연락 잘 풀려.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주고, 갑자기 학교도 막 선생님도 막 이러고, 갑자기 어느 날 했더니 막 안 되던 게 막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을 이 마음껏 하는 대로 막 다 와서, 그렇게 앞으로 한 10년 15년이 됐을 때 어디에 가 있을까를 상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난 내일 부상당할 거고 막 우리 집 망할 거고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엄청 좋은 일만 계속 생겼을 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운데. 알겠죠? 그게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게 다 채우면 72개의 목표가 생겨요. 72개.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못 하는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를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가운데에 뭘 채울 것인가.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학기, 지금 여기 판타지 캠프에 온 것부터 여러분들은 뭔가 잘 풀린 거예요. 뭔가 잘 풀린 거야. 여기 학기하는 12살짜리가 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 여기 와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어요. 이걸 듣는 게 안 들은 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에 도달할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오늘 알고 여기다 적을 거예요. 가운데 뭘 적을지 그걸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야구 선수 만나서 컨설팅할 때 이 친구의 그 목표는 뭐였냐면 20년 가늘고 얇게 프로 생활, 이거였어요. 20년 생활. 20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친구들은 그 다른 종목 같은 그 올림픽 금메달이 될 수도 있고,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포워드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한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여기다 놓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가 일단 결정이 되면, 아까 세운 거보다 안 세운 게 훨씬 안 좋죠. 세우기만 하면 좋죠. 그러면 10%가 올라가는 거, 확률이 이게 될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썼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 8개의 그 밑에 있는 목표들을 하는 거야. 아까 오따니가 했던 것처럼 그 오따니 목표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가서 올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됐죠? 제가 엊그제 물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42살까지 목표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WBC 우승을 이끈다. 걔의 42세가 왜 42세냐면 42세 은퇴할 거예요. 42에 은퇴할 때까지 WBC 3번 다 우승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도에 우승하고 몇 년도에 우승하고, 41세부터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2세 때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 노히트노로. 이게 이런 디테일한 목표를 여전히 세우고 있는 거죠. 오따니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는데, 가운데 있는 홀을 채우고 이 홀에 가기 위해서 8개의 밑에 있는 골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그 훌륭한 목표를 이루려면 내가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목표를 뭘 세워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NHL의 학기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되게 그 밑에 가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스킬이 있어야 되냐? 내가 포워드라면 포워드로서 할 수 있는 스틱 스킬을 잘하겠죠. 스틱 스킬이 밑에 있는 목표가 돼요. 체력 그 밑에 있는 목표, 그 목표들을 8개를 채우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입니다. 알겠죠? 네. 공 관리, 제구, 공을 어떻게 던지냐, 구위 얼마나 파워 있는 공인가, 스피드 150에서 변화구는 어떻게 할까, 인간성 멘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진짜 대통령 되기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훌륭하다.
가운데 쳐놓고 안 떨지 이거 빨고 써. 아니야 생각해봐. 30년 게임 생활. 30년 게임 생활. 40년 뒤. 그래 여기 천야 우리도 저기 가서 하자. 그냥 볼 세팅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해놓은 거 이렇게 던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해놓은 거를 진짜 잘 오타니 쇼이는 이걸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였구나라고. 근데 지금 오늘 한 게 영원히 똑같지 않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말고 이거를 계속 보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8개를 채웠어요. 채웠죠? 그리고 이걸 제가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표정을 지금 아직 옳지만 요즘 잠깐만. 자 여기에서 눈을 감아요. 눈 감고 그걸 떠올려, 그 단어를 떠올려요.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눈 감아요. 눈 감고 지금부터 할 거는 10년, 15년, 20년 후에 여러분들 목표로 갖고 있는 그거 쏟아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겠죠. 여러분들 훨씬 커지고 아주 터프한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 가운데 써 있는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내 기분이 어떨까를 상상하고 얼굴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얼굴에 지금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것을 이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웃지 않으려고 해도 얼굴에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간 줄게요. 근데 그게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렷하게 최대한 또렷하게 그려서 자기 모습을 그리고 그 상태를 상상하면서 그때 내 기분이 어떨까 그때 내 기분이 어떨까를 상상하고 얼굴에 그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딴 사람 안 봐도 돼. 눈 감고 자 그러면 표정을 하는 스킬은 imagery라고 하는 스킬이에요. imagery. 한국말로는 심상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못하는 동작 예를 들어서 되게 멋진 플레이를 내가 실제로는 못하는데 머릿속으로 그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상상하는 그 동작이 실제 현실에서 될 확률이 높아져요. 어떠면 높아지냐면 정말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음판 소리가 나면서 확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느끼면서 하면 리얼하면 리얼할수록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탑 레벨의 선수들은 앉혀놓고 그걸 연습시켜요. 진짜로 그걸 이루어졌을 때 그게 그냥 스킬만 느는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까지 다 경험해요. 그래서 경험하고 나오면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눈 뜨니까 미국 갔다 왔네 이런 것처럼 진짜로 진심으로 화를 내요. 좋았는데 왜 돌아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정말인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목표로 와서 오늘 목표 얘기로 끝날 건데 목표 설정할 때 마지막에 제가 얘기해줄 스토리는 뭐냐면 요 아저씨가 1956년에 마라톤까지는 아닌데 1마일이 그게 1600m 정도 되는데 1600m를 4분대에 뛰는 거를 처음 요 순간입니다. 5월 6일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돌아가셨어요.
육상 선수. 근데 그때 전 세계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 1마일을 4분벽을 깨는 게 모든 사람들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4분벽이 안 깨져. 3분을 그러니까 3분 59초가 돼야 되는데 4분 2초, 4분 3초, 2초, 1초 이렇게 했는데 안 깨지는 거야. 그거가 한 6년, 7년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4분대를 깨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다. 이거를 하면 의사가 나와서 심장이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뛰어나면 이게 무리가 돼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4분벽이 엄청 두꺼운 거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런던에서 이 일이 있을 때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껴. 얘가 3분 59초로 깼어요.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 그래서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은 이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걸 깼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 그다음 4분벽을 깼는데 그 기록이 전 세계에 있는 육상 기록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깨진 기록이에요. 2주 후에 미국에 있던 다른 애가 59초 그걸 깼어 또.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 전에 1950년이 끝나기 전에 한 10대 명이 그걸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말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그걸 뭐 안 깨졌던 거예요. 아무도 못 깼어요. 그리고 못 깨는 거라고 다 믿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로저 베니스터가 그거를 딱 깨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느낀 거. 얘 사람인데 안 죽었잖아, 그죠? 얘 했어. 얘가 했으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나서 뛰니까 다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목표를 세웠잖아요.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이루고 안 이루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씌워놓은 일종의 한계인 거예요. 아까 로저 베니스터의 기록을 깬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딱 열고 나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닫아놓으니까 얘가 깨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NHL 아무도 못 갔는데 그건 좀 웃기지 않나?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숨기는 친구도 있었는데 알게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근데 이 예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그거를 씌우는 거는 여러분, 이거를 여는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 가운데 적은 게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 다 끝났고요. 자, 질문. 자, 그리고 이거 버리지 말고요. 네. 가져가서 지금 시작한 거잖아. 거기 수많은 또 구멍들 있잖아요. 그걸 또 채워주시면 목표에 대해서 처음 배운 게 1997년이에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코치들을 교육하러 가는 콜로라도 스프링에 제가 가방 들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 수업이 골세팅 수업, 오늘 여러분 받은 그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제 지도 교수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처럼 미국의 국가대표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 국대 감독들을 모아놓고 골세팅 수업을 하는 옆에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야, 이 중에서 골세팅하는 사람 손 다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손 다 들어. 나 그때 안 하고 있었어. 나도 들어야 되는 거야. 손 다 들어. 두 번째 질문이 자, 여기서 골세팅을 하는데 앞으로 그 매일 그날 할 거를 아침에 루틴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체크하고 그것들을 이벨루에이션하는 사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던져서 계속 줄였는데 접어 했는데 마지막에 손 들고 있던 거기에서 제일 베테랑 코치였는데 그 코치가 어떤 코치였냐면 이 업계에서는 그 내셔널 코치 업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이에요.
코치. 그 코치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코치들이 이렇게 보더니 다 제가 그거 하는 거면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코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보고 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동계 스포츠 가리키는 걸로 다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안 하면 바보다 해서 그날부터 했어요. 그게 97년이니까 지금 20몇 년 지났는데 매일 볼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되게 힘들었잖아. 하는데 시간 걸렸잖아요. 내일 20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볼 세팅 하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면 하루하루 다 끝나요. 그걸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 했으면 제가 볼 세팅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볼 세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는 성과는 다른 안 한 애들보다 10% 15%를 더 내놓고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뭔가 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볼 세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97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인데 한 20년 있다가 저처럼 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한테 내가 2023년에 어떤 멘탈 코치라 와가 얘기했는데 그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니네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특별한 시간 정용철 멘탈 코치님께 자 박수. 자 이제 다시 라커룸으로 돌아가서 저거는 이따 선수나 트레이너한테 이걸 주라고 할게요. 데워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따 워밍업 열심히 하는 사람 주기로 할게요. 피지컬 주에는 대호 선생님. 자 이제 다시 라커룸으로 이동.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학교할 때 제가 감정조절이 잘 못하는데 감정조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정적인 거 가르쳐줄까? 안정적일 때는 아까 너 눈 감고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숨을 코로 쉽게 들이마신 다음에 잠깐 참았다가 입으로 뱉으면서 풀어. 한 번 더. 자 이제 로비로 올라갑시다. 잠깐 한 번 더. 좀 이따 받아도 돼요? 안 돼. 아 그럼 아, 너 star려고? 너 이름이 뭐였지? 성시우요. 시우. 아니에요? 미안해, 잘못 적었어. 지금까지 다 31일이야. 감사합니다.